LS 일렉트릭 2026년도 1분기 실적을 스로프트 회계로 분석하고 손익분기점을 예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출은 41% 증가했는데 영업이익은 반대로 13.3%가 감소했습니다. 포괄 가공비 배부 재고자산 회전율은 3회전으로 예상이 되고 PBR은 4.14 상태입니다. 분기 재고자산 명세 공시를 안 했는데 공시해야 될 것입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LS 일렉트릭 사업 개요입니다. 주가는 27만 3천 원으로 1년 전보다 무려 427%가 상승했습니다. PBR로는 4.14로 337%가 상승했습니다. 5% 이상 주주는 주식회사 LS가 48.46%, 국민연금공단이 19.27%, 외국인이 17.83% 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스루풋 회계로 분석한 결과입니다. 매출은 1조 406억 원으로 41%나 크게 뛰었습니다. 매출에 비례하는 매출재 대비는 6,532억 원으로 55.7%가 증가했습니다. 그 차이가 14.7%이기 때문에 원재료 가격이 크게 상승했다고 1차 추론을 해볼 수 있습니다. 수루픈율 37.2%로 5.9% 그래서 하락을 했습니다. 금액상으로는 증가했지만은 운영경비가 30.7% 증가했습니다. 그 결과 TOE 생산성은 1.17로서 0.09%, 프로가 아니고 포인트 하락했습니다. 스루풋 영업이익은 574억 원으로 13.3% 감소했는데 원가회계 영업이익은 1082억 원 흑자가 아니 많이 이익이 45.6% 증가했다고 그렇게 결산이 됐죠. 그래서 스루풋 회계에는 원가회계 영업이익보다 509억 원이 적은 수치입니다. 이것은 가공비 배부 재고자산이 크게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포괄 재고 회전율은 3회전으로 예상이 되고 떨어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원가회계 영업이익 손익입니다. 재고자산 내역 앞서 그 HD 현대 일렉트릭이 있는데 LS 일렉트릭은 이 재고자산 명세를 공시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분석을 했느냐 그러면은 비성분의 그 재고자산의 변동액이 WCAI 기준이라고 확인이 됐습니다. 그것을 인정을 하고 역산을 해서 가공비 배부 재고자산을 산출해 냈습니다. 계약자산은 포괄 제공으로 우선 여기서도 인식을 해가지고 분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매출은 41% 증가했는데 포괄 가공비 배부 재고자산은 28%밖에 증가를 안 했는데 나름대로 바람직합니다만은 원가 회계는 재고의 증가는 영업이익의 증가로 나타나기 때문에 스루풋으로서는 영업이익이 적게 나오게 되는 거죠. 비용의 성격적 분류 분석 내용입니다. 현대일렉트릭은 비성분을 공시를 안 하고 LS 일렉트릭은 재고자산 명세를 공시 안 하고 왜들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A 재고자산의 변동에 마이너스 135억 원이면 재고가 증가했다는 뜻이고요. 원재료 사용액이면 A 재고자산의 변동 범위가 WCAI라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재고자산 명세에서도 그것을 그대로 인정을 해서 작성을 한 것입니다. AB를 합친 MC 매출원가 재료비는 6,023억 원으로 46.4%나 크게 뛰었습니다. 운영경비는 30.7% 증가했습니다. 운영경비 3,299억 원에서 판매관리비 1,050억 원을 뺀 2,249억 원이 공장 가공비가 되겠습니다. 가공비율 6.1% 내려갔고요. 재료 비율은 79%로 6.1% 상승했습니다.
여기서도 원재료 가격이 상승했다라고 2차 추론을 해볼 수 있습니다. 재고자산의 증감 내역을 검증을 해보면은 그 갭은 바로 계약자산의 증감액이기 때문에 일치를 합니다. PQ 총 제조 비용도 마찬가지로 일치를 합니다. 일은 단지 단수 차이입니다. 현금 흐름표 기준이 좀 불투명하네요. 현금식으로 읽어보겠습니다. 현금이 303억 원이 나갔는데 그만큼 재고가 증가는 안 하고 287억 원밖에 증가를 안 했습니다. 차이가 16억 원 현금이 어디로 날아갔는데 물어보니까 확인해 보니까 10억 7천만 원이 평가 손실액입니다. 그래도 차익이 5억 3,700만 원의 현금이 맞아떨어지지가 않습니다. 이 현금이 어디로 날아갔다는 얘기예요. 전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계약자산의 그 차액도 230억, 전년도는 2억 7천 분이 안 되는데 이것도 너무 커졌습니다. 이것은 대손상각으로 보기가 어렵습니다. 뭔가 부풀렸다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원가 회계하고 영업이익 차이 509억 원은 포괄 가공비 배부 재고 자산 증가액에서 가공비율을 곱하면 검증이 됩니다. 509억 원. 주요 운영 경비입니다. 인건비가 1159억 원으로서 10.5% 증가했습니다. 직원 수는 3,435명으로 120명이 증원이 됐습니다. 평균 임금은 1억 3,500만 원으로 6.7% 상승이 예상이 됩니다. 노동 생산성 40.8% 상승했고요. 노동 분배율 거꾸로 9.1% 떨어졌습니다. 임금을 그래도 올려준 거니까 나머지는 회사가 좀 이익을 남겨서 좀 미래를 위한 여축을 하겠다는 뜻으로 이해를 해야 될 것입니다. 직원들이. 지급 수수료 25.8% 증가했고요. 운반비가 130.8%니까 영업활동 매출액이 41% 증가한 거하고 비례해서 생각하면은 타당하다고 볼 수 있겠죠. 경영평가 지표로서요. 재고 회전율이 떨어질 것 같고 수루픈율도 떨어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어쨌든 동일 방향이면은 투명하게 가정을 세웁니다. 투하자본 이익률 4.4%로 1.8% 하락이 예상이 되고 총자산 회전율은 0.25, 1년이면은 1이 되는데 1이 바람직하긴 합니다만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총자산의 역량을 100% 발휘한다는 얘기는 여유가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2027년에는 설비 투자라든지 이런 거가 일어나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영업구매 평가 지표로서요. 매출 채권 수금 속도 일정 구회전 빨라졌죠. 그리고 매입 채무 지급 속도도 빨라졌습니다. 장사가 잘 되니까 빨리빨리 많이 주는 것 같고요. 다만 현금 버퍼율은 전년도보다는 좀 떨어졌습니다. 그러나 47.4%면은 넉넉히 그 현금성 자산을 보유하고 있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두퐁 ROI 자본 회수율은 2.9%로 0.4% 근데 떨어졌습니다. 앞서 얘기한 대로 투명하게 가정을 하는데 이것을 입증하려면 원재료 가격이 상승하고 판매 가격은 상대적으로 인하가 되게 될 것입니다. 자, 원재료 가격이 상승했느냐? 7.9% 상승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구매 내역에 보면은 기초 소재가 12.62%뻘이 되지 않습니다. 1%만 영향을 미쳤을 겁니다. 그래서 부품 비중 80%를 공개해야 된다. 현대 일렉트릭보다는 구매 내역은 조금 더 친절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품 판매 가격은 0.8% 상승한 것으로 단순 평균으로 산출이 됩니다. 제품 가격 추이는 HD 현대 일렉트릭은 비공시했는데 LX 일렉트릭은 나름 성실하게 공시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어쨌든 원재료 가격은 상승을 했습니다.
판매 가격도 상승을 해야 되는데 1% 올랐는데 0.8% 올렸으니까 0.2% 차이로 상대적으로 하락이라고 생각은 할 수 있겠어요. 어쨌든 입증 간주로 판단을 내리겠습니다. 현금 재무지표입니다. EAT 세후 현금 순이익 906억 원을 벌었습니다. 두 번째, EMS 영업활동 현금 흐름은 1471억 원의 현금 유입이 있었습니다. 최종 910억 원의 현금을 벌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유현금 흐름, 채권자한테 40억 4,400만 원을 추가로 차입을 했습니다. 이자 부채 레버리지율이 약간 올랐습니다. 33.1%로. 그 다음에 주주잉여 현금, 자유현금 흐름 714억 원 이익배당에 해당하겠습니다. 2.4%밖에 안 되네요. HD 현대일렉트릭은 9%를 넘었습니다만은, 그래서 주가가 확 뛰었습니다만은, 회사 전체 자유현금 흐름은 673억 원을 돈을 벌어서 자유롭게 자기 그 권한 내에서 집행을 했다, 이런 뜻이 되겠죠. 캐펙스에 198억 원 투자한 돈이 있습니다. 납입자본 성장률 9.4로 떨어졌고요. 이익잉여금률 883.7%로 이것도 떨어졌습니다. 원가 영업실적을 참고로 해가지고 전년도보다 141%가 상승했는데, 이것을 기초로 해서 그 연말 매출액을 예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운영경비에서 1 더하기 300%만 일단 단순하게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스르픈율로 나누면은 4조 1622억 원을 할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매출 재료비도 1 더하기 300%로 해서 재료비율로 나누면은 동일한 금액을 매출액을 예측할 수 있습니다. 사전 또는 사후 예측의 갭 해석의 과정을 한 번 더 우리가 거치면서 전년도에 제가 예측을 동일한 방법으로 했다면 2조 9천억 원을 할 것으로 예측을 했는데, 실제 3조 4,627억 원이니까 14.7%, 5% 넘게 잘못 예측을 했다고 한다면은, 올해는 좀 예측을 수정해야 될 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올해 액션 플랜에 넘어가기 전에 손익분기점을 보면은 10.25월에 손익분기점이 도달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년도는 9.5월에 손익분기점이 도달했습니다. 이게 늦어질 것 같습니다. 0.7개월 늦어지는데, 그만큼 경영성과가 저조하게 나타날 것으로 보입니다. 손익분기점을 땡기려면 어떡할 거냐, 이게 이제 과제겠죠. 그래서 매출액이 왕창 늘었긴 늘었는데, 아마 그 손익분기점 넘기 전에 할인 판매들이 있지 않았을까. 매출을 HD 현대일렉트릭하고 경쟁에 대해서 그랬는지, 또 효성중공업이라는 데도 있죠. 내수나 해외 수출 매출은 왕창 늘었지만은 실질적으로 실속은 좀 떨어지는 거로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그래서 액션 플랜을 좀 적게 예측을 했으니까 310%로 해서 4조 2663억 원으로 하는 것으로 계획을 변경해 봅니다. 그러나 그 계약 단가는, 요걸 단가로 비유한다면은 조금 깎여 가지고 425만 원, 그러면은 남는 거는 31만 7천 원으로 예상이 됩니다. 더 욕심을 내서 재고 회전율을 3.2회전까지 올린다면은 판매 가격은 약 440만 원으로 인상 효과가 있어서 운영경비가 1.8% 증가한다 그래도 영업이익은 29만 3천 원으로 올라갈 것으로 되는데, 거꾸로 여기에서 보면은 계약을 한 것보다도 매출을 더했는데
운영 경비가 그대로 간다고 봤기 때문에 줄어들어 버립니다. 그러면은 요것은 그냥 그 비율대로 한 건데, 추가 매출 이런 것들에는 운영 경비를 요거를 제가 좀 줄여서 계산해도 될 거예요. 그러면은 이익은 더 올라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은, 운영 경비율을 그대로 반영을 한 겁니다. 그 5.7% 재료 비율이 올라가는데, 여기에서 이 운영 경비율이 32.7%죠. 요걸 곱하면은 1.8%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요거를 좀 줄이긴 줄여야 될 것 같아요. 원가 회계 재고가 15% 감소했을 때하고 15% 증가했을 때 두 가지 매출 원가를 고려해 봐야 됩니다. 매출 계획을 이것도 본다면은 재고가 감소했을 경우와 증가했을 경우 이 범위 랭지를 이렇게 좀 두는 목표를 세워도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원가 회계는 재고가 감소할 때는 좀 비싸게 팔아야 되고, 재고가 증가할 때는 좀 싸게 팔아도 됩니다. 동일한 영업이익을 목표로 한다면은요, 그것이 원가 회계가 참 아주 귀찮게 하는 거죠. 그런데 영업 입장에서는 견적서를 이걸 납품 계약이라고 본다면은 견적서는 뭔가 내야 되는데 일반적으로 깎일 걸 예상해서 부풀릴 겁니다. 재료비가 255만 원, 가공비가 93만 원, 판매관리비 43만 원, 그래서 합계가 391만 원인데, 마진율 영업이익을 444만 원을 보겠다. 그래서 견적을 435만 원에 냈는데, 스루프 관점에서는 무슨 얘기요? 10만 원 깎읍시다 해서 425만 원에 한다면은 계획보다는 영업이익이 좀 줄어들겠죠. 그래서 매출을 증가한다고 한다면은 스루프 매출 증가율만큼, 그러면은 영업이익이 약간 느는 거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판매관리비도 여기도 약 0.4% 증가하는 거로 하고요. 아마 운영경비 그 앞에서 스루프는 운영경비는 그 제조 가공비도 들어가는 거니까 판매관리비 정도만 추가 납품을 하는데 판매관리비만 저 들어가지 않겠냐. 생산은 더 이상 안 하고 있는 재고에서 판매한다고 봤을 때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비교를 해보면은 어, 이 계약 자산이 있는 회사는 스루프보다도 원가 회계가 영업이익이 많이 나오는 거로 되어 있습니다. 추가 매출을 하더라도 더 많이 나오는 거. 여기에서 이제 통계상 이런 결론을 내야 될 것 같습니다. 계약자산 증감의 영향으로 예측이 원가회계와 스루프회계 간의 모순이 발생함을 확인할 수 있다. 향후 계약자산을 포괄 제공으로 인식하지 않고 분석을 해서 결과를 보여줄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효성중공업을 아직 안 해봤는데, 효성중공업의 계약자산을 이제는 스루프 분석할 때 반영하지 아니하고 분석해서 여러분한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건설업, 미천고 공사라고 표현되는 건설업은 일단은 계속 그 미천고 공사는 포괄 제공으로 인식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기준을 다시 수정해 봅니다. 이게 예측이라는 기능을 통해서 어, 좀 얻은 결론이에요. 참고적으로 LS 일렉트릭이 좀 덤핑이 아니고 할인 판매가 많았다고 보기 때문에 더 이상 매출이 안 오른다고 했을 때 425만 원으로 고정돼 있을 때 거꾸로 생산을 더 하면은 재고가 늘어서 그 영업이익이 증가한다는 것도 있지만, 그건 연말까지 계속 생산한다는 가정이지만은 어 요거는 425만 원 매출이 더 이상 안 될 때에는, 생산을 5% 줄일 때에는 영업이익이 54만 원 나오는데 생산을 증가하면은 20만 원만 나온다. 왜 그러냐? 그러니까 재료비도 더 안 들어가고 판매관리비도 더 이상 어, 안 들어가니까. 음, 그러니까는 생산 감소하면은 결국은 이익이 더 난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리고 덤핑하지 말아라. 덤핑하는 만큼 그대로 그 금액 이상으로 영업 손실이 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하 자료는 그 템플릿 자료입니다. 필요하시면 화면을 정지해서 읽어봐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제 절작입니다. 제조원가 회계를 쓰레기통에 버리고 새 용어 찾자고 글로벌 금융 자본인 로스차일드 여사가 추천해 주기를 바라는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굿바이.